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달 영덕 산불 당시 화마로부터 마을을 구한 한 주민에 대한 미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대피한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혼자 굴삭기를 타고 밤새 화마에 맞서 불을 껐는데요. 다행히 이 마을은 인근에서 피해가 가장 적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5일 산불이 휩쓸고 간 영덕군 지품면 원전리 마을입니다. 다행히 불에 탄 집은 전체의 20%대인 27채에 머물러 인근에서 피해가 가장 적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산불이 마을을 덮친 초기 주민 대피령 속에서도 한 주민이 화마에 맞서 혼자 굴삭기를 타고 종횡무진 불을 껐기 때문입니다. 하천에서 물을 퍼와 뿌리고 불이 붙은 집은 내려앉히며 불길이 마을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 막은 겁니다. 하천에서 물을 퍼가 한 20번, 30번 정도 요걸 해가 일단은 진압을 좀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계속 붙더라고요. 여기서 계속 불이 있는 거 여기서도 와가 껐지요. 위험을 무릅쓴 이 씨의 진화 작업은 화재 당일 저녁부터 다음 날까지 이틀간 이어졌습니다. 아침 5시 반에 마쳤거든요. 마치고 잠깐 포크레인에서 자고 있는데 찬불 끄자 그래갖고 또 가갖고 끄고. 의용 소방대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불을 끄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의용 소방대도 있었고 이러니까 그때도 그렇고 이거 안 내려앉으면은 불이 속에 계속 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려앉고 헛치고 물을 뿌려야 진압이 되지. 안 그러면은 계속 탑니다. 굴삭기가 불탈 수 있겠다는 위기감도 여러 번 들었지만 마을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우선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을을 지켜야 된다는 했죠. 나 겁은 하나도 안 났습니다. 그리고 포크레인에 불이 붙으면 무조건 소화기를 나는 끄면 된다 이래 생각하고 무조건 꺼야 된다 생각했죠. 주민들은 이 씨의 의로운 행동이 마을을 구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만약에 그 강풍에 옆집에 시장에 붙었더라면 원전에는 불바다가 됐을지도 모르지요. 예, 참 좋은 의인을 했지요. 이 씨는 집이 불탄 이웃들을 보면 아직도 화재 당시의 안타까운 심정이 떠오른다고 전합니다. 저쪽 이제 물이 없는 지역에 있는 것은 조금 아쉽고 조금 좁아서 좀 빨리 못 했을 때 그게 좀 아쉬웠고 그렇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은 산불 피해를 실제 손실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경북, 경남, 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보상 및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 지원 및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한 달 이내에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 단가는 실제 복구 비용을 고려해 산정하고 국고 부담률은 70% 이상,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100%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포스코 PHP 포항 지역 봉사단원 40여 명은 오늘 버스를 타고 산불 피해를 입은 영덕군을 방문해 마을회관을 청소하고 하천을 정비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어 영덕군청을 방문해 산불 이재민 성금 5,500만 원을 영덕군 복지재단에 전달했습니다. 포스코 PHP 봉사단은 포스코와 서희건설, 삼구건설의 후원을 받아 지난 16년간 집 고쳐주기 사업을 진행했으나 올해는 노후주택 수리사업 대신 산불 피해를 입은 영덕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와 나경원 경선 후보가 서로를 대선 후보감이 아니라며 연이어 맹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공교롭게도 오늘 나란히 대구를 방문해 전통 지지층의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서로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어제부터 다시 대구로 와 보수층 공략에 공을 들인 안철수 경선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해놓고 탄핵 후 사과 한마디 없는 김문수, 나경원, 홍준표 후보를 싸잡아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뻐꾸기라며 당을 떠나라고 한 나 후보를 향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자신이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해서 정권 교체한 것 아니냐며 나를 세웠습니다. 여당 중진으로서의 혜택을 지난 3년간 본 분이 지금 나경원 후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순서죠.
지역 관련 정책으로는 AI 산업 육성으로 먹거리를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꿈꾸고 있는 대한민국의 AI 고속도로는 전 세계의 지식 정보망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저 안철수가 만들겠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 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은 나경원 후보는 자신을 향한 안 후보 비판에 마음이 급한 것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급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사실은 탄핵을 반대한 분들도 찬성한 분들도 다 마음을 모아서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든든히 하고 미래로 가야 되거든요. 대통령 탄핵에 대해 여당 의원으로서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의회 민주주의가 망가진 것에 대해 정치권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라며 직접적인 사과를 피했습니다. 대구 경북 공약으로는 신공항 건립과 광역교통망 구축, 동해안 수소경제 문화관광 융합벨트 조성 등을 공약했습니다. 이미 통과된 특별법과 그리고 안정적인 공영개발 방식을 토대로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집중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8명의 후보를 4명으로 추리는 1차 컷오프가 내일로 다가오자 후보들 간 날선 공방과 보수층 공략 전략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오늘 경주와 포항을 잇따라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먼저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를 방문해 정치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저도 국민과 함께 에이펙 성공을 끝까지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후보는 이어 황리단길을 찾아 관광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지지를 호소한 뒤 국민의힘 경주시 당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후 포항에서는 과학의 날을 맞아 포스텍 학생들과 과학기술 정책 포럼을 갖고 우리나라 과학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지난달 인턴 직원 사망 사고가 난 현대제철 포항 공장 노사가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김판근 포항 공장장과 이동기 노조지회장 등 노사 대표 10여 명은 오늘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자는 결의문에 서명하고 앞으로 주요 생산 현장을 대상으로 노사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전사적인 안전문화 구축을 위해 24일까지 국내 전 사업장으로 결의문 채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4월 중순에 눈이 내리는 등 극심한 기후변화로 과수농가의 저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그동안 시설 재배에 주로 활용되던 통로형 온풍 공급기의 과수원 시범 보급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 갑작스런 꽃샘 추위에 상주 지역 배재배 농가들이 냉해 피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신고배 품종의 경우 피해율이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재해는 생긴 처음이라요. 올해는 90%가 피해를 봤다면 실제 쓸 수 있는 과일은 0.5%인데 10% 중에 이게 안 된다 이야기를 해요. 사과 재배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꼼꼼하게 꽃눈을 살피며 저온 피해 예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꽃이 폈을 때 냉해 피해를 보면 수정 자체가 안 되고요. 만약에 꽃이 폈어도 수정이 됐다고 치면 그때 온도가 떨어지면 열매가 생성이 돼서 이제 커야 되는데 그 열매가 낙과가 되는 거죠. 농촌진흥청이 기상자료를 분석해 올해 과수의 개화 시기를 예측한 결과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빠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사과는 이틀 정도, 배는 엿새 정도, 복숭아는 최대 열흘 정도나 일찍 개화해 저온 피해가 나타날 우려가 큰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저온 피해를 막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주로 시설 재배에 활용하던 통로형 온풍 기술을 영천을 비롯한 전국 6곳에 시범 보급하고 있습니다. 사과나무 주변에 설치된 송풍관을 따라 따뜻한 바람을 공급해 저온 피해를 예방하는 겁니다. 덕트를 통해서 이제 온풍 공급이 빠르게 되는 것이 장점이고요. 이런 장점을 통해서 대기 온도가 2, 3도씩 올라가기 때문에 개화기 저온 피해가 경감되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온풍기를 사용할 경우 기존 연소법에 비해 기름값이 10분의 1 수준으로 절감되고 산불 등 화재 위험도 없어 시범 사업을 거쳐 주산지를 대상으로 보급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주시는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안 2,3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에이펙 관련 사업으로 보문 야간 경관 75억 원, 회의장 진입로 경관 정비 59억 원, 만찬장 및 회의장 경관 개선 2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성건 1지구 뉴빌리지 사업 61억 원, 안강시장 주차타워 건립 18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 밖에도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50억 원, 유림 공영주차장 건립 3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포항시와 펜스타그룹은 오늘 포항시청에서 영일만한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펜스타그룹은 올 하반기부터 연간 4회 이상 영일만항에서 일본 서안을 잇는 부정기 형태의 크루즈 운항을 적극적으로 모색합니다. 펜스타그룹은 승선 정원 355명의 중형 크루즈를 현재 부산 오사카 노선에 한 달 중 3주를 정기 운항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외동읍과 안강 두류공업 지역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70여 곳을 합동 점검했습니다. 배출시설 신고사항 준수 여부와 악취 발생 및 방류수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7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돼 고발 및 행정 처분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악취 및 방류수 시료 11건을 채취해 분석 중이며 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땅꺼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안 침하 우려가 있는 도로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다음 달까지 지표 투과 레이더 장비를 활용해 도로 하부의 빈 곳 위치와 규모를 정밀 탐지합니다. 소규모 공동이 발견되면 즉시 복구하고 규모가 크거나 구조적 문제가 우려되는 구간이 발견되면 굴착 조사로 원인을 분석한 뒤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포항 영일만 부근 해역의 해저 지형 변화에 대해 오는 7월까지 정밀 조사를 벌입니다. 다중빔 음향 측심기 등 최신 장비를 이용해 수심, 항해 위험물, 해저 퇴적물 등 해저 지형의 변화 양상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수집한 정보는 해도 등에 즉시 반영하고 연안 개발 등 해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포항 실러스가 어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제주 SKFC와의 K리그1 9라운드 경기에서 0대2로 졌습니다. 포항은 제주 김준하에게 경기 시작 2분 만에 선제골을 내준 뒤 후반 시작과 함께 조르지와 조상혁을 교체 투입하며 이호재와 함께 트리플 타워를 구축해 총공세를 펼쳤지만 후반 33분 제주 남태희에게 추가골을 내주며 승점 사냥에 실패했습니다.